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드스테이츠 2025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코드스테이츠 교육연구팀 이재화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미래 인재의 두 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드스테이츠가 고민하고 연구한 하드스킬에 대해서 김인기 대표님이 강연해 주실 계획이시고요. DT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는 테니지먼트의 손진슬 매니저님께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디지털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재 육성 트렌드를 하드 스킬 관점과 소프트 스킬 관점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는 실무에 빠르게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강연자분들의 공유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화면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럴 땐 화면 하단에 QA 버튼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웨비나 다시 보기 영상과 함께 코드스테이츠의 DT 역량 진단 및 테니지먼트의 소프트 스킬 강점 진단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진단까지 마치신 분들께서는 결과 리포트와 함께 코드스테이츠 그리고 테니지먼트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드스테이츠 2025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김인기 대표님입니다. 김인기 대표님은 미국 실리콘밸리 코딩 부트캠프 수료 후 국내 최초의 코딩 부트캠프인 코드스테이츠를 2015년에 창업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유형 모델을 도입하여 쓰며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 다양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DT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은 AI 인재 육성 트렌드를 하드 스킬 관점으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 강연이 여러분의 조직에서 디지털 스킬을 진단하고 역량 설계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지 대표 김인기입니다. 오늘 발표는 AI 인재 육성 트렌드 하드스킬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AI의 전체 트렌드, 그리고 AI의 도입 성공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스테이지가 제안하는 교육 로드맵을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AI 도입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을 앞두고 AI는 기술 중심에서 스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AI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더 AI를 잘 활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AI를 만들고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의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핵심은 스킬입니다. AI 기술을 만드는 시대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로 이동했는데요. 이제 AI는 특정 전문가만이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용하는 사람과 조직이 미래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스킬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트렌드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작동 방식, 한계,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즉,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 AI 활용 능력.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개인화 학습인데요. 초개인화 학습은 AI가 개인의 학습 패턴과 관심사, 능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마케터의 주요 스킬이 전통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AI 발전 이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 개인화하는 마케팅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AI 도구와 기술이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데이터 활용과 분석 스킬, AI 마케팅 도구 활용 능력, SEO, 콘텐츠 최적화 스킬, 개인화 마케팅 자동화 전략, 그로스 해킹, 실험 중심 사고 등 이런 다양한 새로운 스킬들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이건 영어 회화 앱 스픽의 SNS 계정인데요. 이제 회사의 SNS 계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영어 표현을 설명하는 콘텐츠도 생산하고 포스팅을 자동으로 게시하고 코멘트를 다는 개인들에게도 각각 AI 기반으로 맞춤형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다양한 도구들이 메이커와 같은 도구를 통해 연결되고 AI를 활용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업무가 많이 자동화되고 있죠. 다음은 AI 도입 성공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국내의 성공 사례입니다. CTR은 제조업 중심 기업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했는데요. 이를 위해 직원들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년 이상 꾸준한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제조 공정 최적화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에서도 AI 도입이 필수인데요. KB금융그룹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 사내 개발자 교육을 통해 AI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의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KB는 5개년 DT 계획을 수립했고 포드스테이츠와 협력하여 전체 계열사들의 DT 역량 진단부터 맞춤형 교육, 교육 이후의 역량 평가,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데이터 분석과 양성 교육을 통해 제조 공정 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극대화했는데요. 기술 역량, 분석 기획 역량, 현업 활용 역량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재교육하고 현업에 적용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성공 사례인데요. 클라라나는 AI 챗봇,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CS에 활용해 전체 상담의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700여 명의 풀타임 상담원 리서스와 같은데요. 이를 통해 약 60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요. 아마존도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도입하면서 교육을 진행해 연간 물류 비용의 15%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AI를 내부적으로 적용해 1,3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는데요.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뒀고요. AI 도입 후에 절약된 시간과 비용을 직원 재교육과 새로운 역할 창출에 활용했습니다. 좀 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AI 도입 전에 일반적인 기업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단순 반복 업무가 많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AI를 적절히 도입하면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속도를 높이고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조직적 변화가 필수적인데요. 단순히 AI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조직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실수를 범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AI를 기존의 소프트웨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단순히 새로운 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AI는 기존 IT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한 후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AI를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실제 비즈니스에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나우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비즈니스 성장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개념 검증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나우는 AI를 통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150개 이상의 AI 기능들이 전체 워크플로우의 40%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콜센터를 자동화하고 IT 지원 서비스들을 또 개선하고 HR의 업무들도 효율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AI는 기업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의 다양한 방식들을 혁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서비스나우는 초기, 성장, 확장 단계의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AI를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도하고 성과를 측정했고요. 성장 단계에는 특정 업무에 AI를 적용해보고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 단계에는 AI를 전사적으로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요. 이를 통해 세 가지 핵심 AI 활용 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셀프 서비스 및 고객 지원, AI 챗봇과 검색 최적화를 통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이 훨씬 더 자동화, 간편화, 신속화 처리되었고요. 에이전트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다양한 업무 내용들의 사례를 요약하고 지식들을 더 쉽게 분류해서 자동화하고 또 업무의 프로세스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지점들이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자 및 관리자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도 당연히 코드를 생성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에 개발자들의 AI 코딩 도구들을 잘 적용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기술 도입만 하고 툴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기술과 툴을 도입하면서 함께 교육했던 이런 육성 전략이 실행에 AI 도입에서 성공 핵심입니다. AI를 단순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비스나우는 AI 효과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도입한 AI 기능 중 50%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AI 기반 검색의 평균 응답 시간이 30초로 단축되어 전체 요청에 많은 것들을 더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한 40%만이 셀프 서비스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측정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또 발견하고 AI가 기대에 조금 더 미달할 때는 어떻게 최적화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AI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AI 도입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AI로 인해 업무 방식이 바뀌면서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비스나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로 절약된 시간을 직원들의 재교육과 새로운 역할 창출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 중에 우수한 인력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전환하는 전략을 실행했는데요. AI가 비용 절감 수단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따라서 AI 도입과 함께 조직 문화와 인재 관리 전략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AI 도입을 고려하는 리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임팩트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단순히 AI를 전사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혁신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경쟁을 내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예산이 있다면 모든 부서의 AI를 여러 툴들을 동일하게 사용해 보도록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AI는 기존 프로세스를 단순히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인데요. 따라서 조직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더가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AI 도입의 핵심 시사점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조직 변화를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Proof of Concept, POC가 아니라 Proof of Value, POV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AI 도입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최적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코드스테이치의 AI 교육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드스테이치의 AI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개인과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정밀 진단한 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기반 자동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직군별 필수 역량들을 초개인화된 커리큘럼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학습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이제 AI의 숙련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AI를 잘 활용할수록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자본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하여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많은 기업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세일즈포스 뭐 여러 회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AI 에이전트, 이제는 단순하게 AI를 어떤 일을 한번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면서 명령 주고받는 채팅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담당해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먼저 또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AI 숙련도가 중요한데요. 코드스테이치는 AI 활용 역량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사용 빈도, 얼마나 자주 AI를 활용하는가, 지식, AI 관련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프롬프트 작성 능력, 효과적으로 AI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에게 객관적인 AI 숙련도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스테이치는 학습자의 AI 숙련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AI 전문가,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파워 유저를 말하고요. AI 실무자, AI를 주 1회 이상 사용하며 일부 생산성 향상을 보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AI 실험자, AI를 사용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지 못한 단계이고요. AI 초보자, AI 사용은 해봤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아가지 못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회의론자,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용자인데요. 이러한 숙련도 분석을 기반으로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코드스테이치의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이 AI 숙련도를 높이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AI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직 내 교육이 부족하면 숙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AI 사용을 금지한 기업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섀도우 AI라고 부르는 AI를 별도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명확하게 AI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S&P 글로벌, KPMG, 이케아, JP모건,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전사 임직원들에게 AI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AI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AI 활용 역량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AI를 적극 도입하려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코드스테이시는 기업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단순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역량을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드스테이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본 AI 숙련도를 구축하고요. 직원들의 역할에 맞춘 활용 방안을 안내합니다. 지속적으로 AI를 교육하고 피드백하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AI가 조직 전반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드스테이치의 AI 교육 로드맵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하드 스킬은 코딩 역량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본적인 생성형 AI 사용부터 고급 AI 모델링까지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AI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사고 방식과 협업 역량도 중요한데요. 코드 스테이치는 AI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도 함께 다루고 이를 크게 DT 마인드셋, 베이직 인터미디엇 DT 리터러시, 어드밴스드 DT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학습 경로를 제공하여 개별 학습자가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세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이 내용들은 추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상세한 자료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인재 육성은 기술보다 스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드스테이치는 맞춤형 AI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과 개인이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기업 모두 AI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AI와 AI 교육 관련된 활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간을 더 강력하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AI는 이미 많은 단순 반복 업무 대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대체하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맞지만 사람을 다 밀어내고 대체하고 사람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역량이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그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없어지는 역할들이 있지만 또다시 또 새롭게 직업과 역할이 생겼거든요.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말 운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이 줄어들어 없어졌지만 자동차를 또 잘 정비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것들의 일들도 생겼고 단순하게 그 타자치면서 뭔가를 출력하는 것들도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필요 없게 된 사람들이 또 생겼지만 또 개발자와 IT 전문가라는 또 역할로 더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그 역할들이 또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단순한 업무들 또 많은 업무들을 AI가 처리하게 하고 도와주고 대체해서 업무 대체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인간은 더 이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고 더 많은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또 창의적인 또 전략적인 역할들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증강시키는 도구가 될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AI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또 AI 리터러시가 없으면 2025년 이후 직장인은 경쟁력을 잃게 될까요? 네, 여러분 AI가 지금 도입되거나 변화시키는 모습들 보면 정말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죠. AI의 그 활용도도 정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장 내에서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도 AI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AI 리터러시는 이제 정말 IT 전문가 개발자들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루건 마케팅이든 HR이든 파이낸스든 디자인이든 영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정말 AI 활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서요. 마케터도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자기보다 더 잘 작성해서 SNS 뭐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걸 발행하고 계속해서 AI가 마케팅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미 막 도입하는 회사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뭐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HR 담당자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개개인의 사람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개발자 디자이너 다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나 개발 결과물 코드 생성하고 하는 거에 AI 활용 안 하고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는 엑셀 모르면 뭐 세무회계 이런 거 못 하시는 것처럼 또 이메일 못 쓰는 직장인들 없는 것처럼 AI 리터러시는 정말 다양하게 직장인들에게 이해되고 활용해야 돼서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분들은 수년 내에 경쟁력을 많이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배우고 이제 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 또 그 10년 후에 AI 시대에는 그럼 진짜 AI가 코딩 짜주면 코딩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 네, AI 발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는 그 역할, 그리고 개발을 한다,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는 역할의 그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클로드, 뭐 코파일럿, 커서, 레플릿, 또 V0, 러버블 볼트 같은 정말 단순하게 뭔가 서비스 만들어 볼 수 있는 AI 도구까지 정말 많은 코딩 도구, AI 코딩 도구, 뭐 AI로 바로 그냥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말로 막 하는 것처럼 뭐 바이브 영어로 그냥 코딩해서 하는 것처럼 영어로 앱 개발해보고 하는 것들까지 이제 좀 나오고 있어서 개발자 생산성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코딩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서비스 개발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개발자들에게 그런 도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웹이나 iOS, 안드로이드 앱까지 정말 출시까지 할 수 있게 정말 영어로 그 서비스 개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전 뭐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코딩이 필요 없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코딩의 정의를 컴퓨터 코딩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걸로 정의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AI가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딩을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프롬프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하나 업무 요구를 하고 이런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체적인 코딩의 또 역할로 본다면 이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될 역할을 변경하고 또 바뀌는 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딥테크 뭐 정말 하드웨어 들어가고 정말 딥테크 인베디드 들어가는 것들은 좀 어렵지만 개발을 더 배우고 코딩을 직접 하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면 아예 그냥 제너럴리스트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실험해서 뭔가 서비스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시간이 더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요구되는 하드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부터
고급 데이터 분석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과 실습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다루었는데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무에서 혁신을 이루고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DT 시대의 인재 육성 트렌드를 소프트 스킬 관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소프트 스킬 강점 진단을 통해 개인의 차별적 재능을 파악해서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업 시너지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니지먼트 커뮤니티 매니저 손진슬 매니저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T 인재 육성 트렌드, 소프트 스킬 관점으로 설명드리게 된 테니지먼트 커뮤니티 매니저 손진슬입니다. 앞 세션에서 임기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DT 인재의 스킬 향상을 위해서 사내외로 또 국내외 해외까지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이 하드 스킬을 배운 걸 어떻게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팀에 기여하면서 성장하게 할 것인가까지 고려하게 되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에게 투자한 만큼 조직의 성과로 그리고 조직에서의 성장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DT 인재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T 교육으로 역량 강화해 주시는 직군이 대부분 이 직군일 것 같습니다. 개발자, 데이터 관리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주가 될 텐데요. 저희 테니지먼트는 재능과 강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집중받고 있는 직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직무에서 잘 해내는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직군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하면서 각 직군에게 그런 필요한 재능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6개씩 이제 공개를 해드리자면 개발자에게는 문제 발견, 몰입, 완벽, 논리, 단순화, 계획이라는 재능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에는 논리, 정보 수집, 비교, 고찰, 미래 예측, 효율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우는 주도, 계획, 문제 발견, 유연, 달성, 단순화의 재능이 요구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겹치는 재능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 발견, 논리, 계획 이 세 가지 재능이 겹쳐서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재능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높은 순위에 겹쳐서 나올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문제 발견 재능은 어떤 문제 또는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이건 문제인데? 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돌파의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이슈를 보더라도 그거 딱히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넘어갈 만한 일에도 이 문제 발견 재능이 높으신 분들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 발견 재능입니다. 두 번째로 논리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왜 이 자리에 무엇이 와야 하는가?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왜를 고민하는 그런 재능입니다. 머릿속에 늘상 왜라는 질문이 떠다닌다고 보셔도 돼요. 왜 이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발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인데요. 미래에 있어서 어떤 플랜을 짤 때 계획대로, 절차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떤 일정을 잘 맞출 수 있기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계적인 계획, 일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계획 재능입니다. 이 세 가지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들에서 정말 못 해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직군별로 이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자 직군은 워낙 다양하게 보도가 많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문제 발견 재능이 있다면 페이지상에 버튼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VOC를 보고 이거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바로 개선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발견으로 딱 집어내는 재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논리 재능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그 불편함을 왜 느낄까? 그 불편함은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포인트를 확인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체크합니다. 그 이후 결국에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 개선하기까지 배포 목표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 일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야말로 훌륭하게 자신의 소프트 스킬을 잘 발휘하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자가 이 세 가지 재능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발휘할 것 같아요. 문제 발견 재능이 있다면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할 텐데 그때 뭔가 불편한 점, 이거는 뭔가 문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까? 데이터를 나열하고 관리되는 로직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계획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 플로우를 개설할 때 단계대로 체계적으로 일정을 짤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문제 발견 재능이 있다면 전반적인 개발에 필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크리티컬한 이슈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것도 문제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걸 사고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재능을 발휘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as is, to be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워낙 많은 직군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까지 R&R과 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능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재능을 활용하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내가 얼만큼 이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지 또는 나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명확히 인지하고 나답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효능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테니지먼트에서는 총 24개의 재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24개의 재능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스스로 인식하고 이걸 정말 재능으로서 잘 개발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까지의 가능한 그런 범위가 최대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6개의 재능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 이 재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편하게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들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왜 재능이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속독 실험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 속독에 이미 재능이 있는 학생들과 딱히 재능은 없는 평범한 학생들을 대조군으로 해서 동일한 속독 커리큘럼, 속독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공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재능이 딱히 없는 평범한 학생들은 훈련 전에 90단어를 읽었습니다. 1분 동안요. 그리고 훈련 후에 150단어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90에서 150까지 늘었으면 굉장히 잘했다. 70%, 80%를 늘렸으니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재능이 이미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이미 훈련 전부터 350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커리큘럼의 훈련을 거쳤을 때 과연 몇 단어까지 늘었을까요? 제가 강의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업다운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먼저 많이 나오는 그런 숫자가 500, 7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업을 외칩니다. 그리고 결과는 2900단어까지 읽었어요. 재능이 있었을 때, 있는 걸 가지고 더 많이 개발하려고 했을 때,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재능이 있는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그렇게 자신의 만족감 또는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실험을 했던 도널드 클리프톤 교수는 나중에 갤럽 강점검사라고 하는 그런 강점검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재능의 조합, 그리고 훈련을 거치면 강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테니지먼트 검사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휠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강점 역할은 저희 이 8개의 파트로 구분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8개의 강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실행력 파트에 있는 추진 강점입니다. 추진 강점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빠름이에요. 뭔가 해야겠다 했을 때 바로 움직이고요. 목표가 정해졌을 때 주도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할게요. 언제부터 하죠?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런 실행력이 높은 추진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실행력 강점에는 완성이라는 강점도 있는데요. 시작했으면 마무리하는 것도 실행력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꼼꼼히 성실하게 완벽한 수준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완벽하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완성 강점을 가지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강점은 조정입니다. 여기부터는 분석력 파트인데요. 조정은 일정 또는 자원, 시간, 인력 이런 자원들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정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 체크해주고 그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점, 평가 역시 분석력 파트에 속해 있는데요. 평가는 분석력을 활용해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을 때 예상될 만한 위험점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A안으로 추진했을 때 이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A와 B 어떤 것이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더 자연스럽고 더 유리한 그런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평가 강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는 설계력인데요. 탐구는 논리를 설계합니다. 왜 생겼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냅니다. 문제 안에 속해 있는 진짜 문제, 그 안의 문제, 핵심 문제까지 도달해서 이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솔루션, 해결법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탐구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점 창조인데요. 창조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뭔가 새로운 거, 좀 더 재밌는 거, 아니면 트렌디하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표현해 볼 수 없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 강점입니다. 식상한 거 싫어하고요.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새롭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면서 계속 팀에서의 활력을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어지는 강점은 영향력인데요. 영향력 중에서 동기부여는 좁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는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다면 좀 공감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안에서의 전반적인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강점인데요. 동기부여가 좁은 영향력이었다면 외교는 넓은 영향력입니다. 바깥에 친구가 많아요. 아는 부서원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친구들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팀 안에서의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때 이분들이 끌어다 줍니다. 네트워크나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쉽게 도움을 청하고 협력해낼 수 있고 또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조율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바로 외교 강점이에요. 자, 재능과 같이 이 모든 8개의 강점 영역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기에 좀 더 익숙하게 그리고 좀 더 노력하기 쉬운 그런 분야들이 있어서 어떤 한쪽에 강한 강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어떤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그래프 상에서 탐구와 평가는 굉장히 높지만 외교 추진이 부족한데 그러면 없는 강점은 어떡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니지먼트에서는 이 검사를 함께한 팀원들의 이 시너지 그래프, 함께 볼 수 있는 팀 다이어그램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떤 강점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서로 팀에서 합의하고 그것을 성과로 인식할 수 있게끔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너지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에서의 성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진정한 소프트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같은 강점 그래프, 비슷한 강점 그래프의 모양을 가졌더라도 구성하게 되는 재능 구성이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점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떤 강점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드러내는 나의 강점, 나의 재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팀 안에서의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올바르게 인식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낄 확률이 760%, 그리고 조직에 몰입할 확률이 560%나 되기 때문에 조직 전반적으로 강점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조직 전반적인 그런 몰입도 관리, 성과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의 강점을 활용하는 소프트 스킬은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재능, 내가 어떤 강점,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고 욕구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다운 방법으로 팀에 기여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만족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재의 강점을 활용하는 소프트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기까지 사실 참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피드백도 받아봐야 하고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 테니지먼트는 이제 응답하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쉽게 재능과 강점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한 강점 솔루션입니다. 200문항 정도의 답을 해주시게 되면 3,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당연히 모바일 검사가 가능하고 한 번의 검사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재능과 강점 앞에 우선하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강점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보완하게 될지 태도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우리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이 강점 검사를 하면서 조직 몰입도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조직 몰입도에 대한 인덱스,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과 조직 문화 스타일도 함께 보실 수 있고 추천 커리어까지도 내 재능에 맞는 순서대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검사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앞전에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위 재능 6개, 24개 중에 나에게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내는 6개의 재능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점 그래프, 제가 아까는 욕구 강점만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저희 테니지먼트 이 그래프 리포트를 받아보시게 되면 내가 정말 익숙하게 쓰고 있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욕구 강점과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요구받아서 발휘하고 있는 행동 판단 강점은 사실 다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 그리고 요구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노력의 강점을 보통 이제 함께 하나인 것이다.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잘하는 점은 이거예요. 라고 하나로 합쳐진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나에게서 나오는 욕구적인 강점과 노력하는 강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제시하고 각 강점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강점은 강한 점이기 때문에 장점도 단점도 강할 수 있습니다.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약점을 관리하려면 사실 태도에 대한 그런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테니지먼트 강점 검사의 차별화 포인트이자 저희가 자신 있게 이제 권해드리는 이 포인트는 태도 파트인데요. 강점을 알았다면 나는 평가 강점이니까 크리티컬 해도 돼. 나는 동기부여 강점이니까 친절하게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강점을 강점대로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태도 그래프에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한 지점 또는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점 리포트에 대한 설명이었고, 조직 몰입도는 이제 조직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서 초대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세 몰입도 분석, 그리고 팀 대비, 다른 팀 대비 가장 높거나 낮은 문항까지 팀 코칭 및 관리를 돕는 도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점 리포트로 총 24페이지에 이어지는 이 리포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커리어 리포트에서는 이제 DT 교육을 이제 채용까지 연계해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강점과 재능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그런 커리어 리포트 또 따로 제시를 하고 있고, 리더십 리포트로는 자신의 강점의 스타일에 맞는 리더십의 모습, 또 조직 문화의 모습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추천 직무는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의 구성에 따라서 추천 직무가 나오게 되고, 또 희망 직무를 어떻게 좀 준비해 갈 수 있을지도 같이 가이드를 드리는 커리어 리포트가 있고요. 또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 문화 스타일도 함께 알 수 있는 리더십 리포트도 별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테니지먼트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니지먼트 서비스는 검사 진행이 20만 건 넘게 진행됐고요. 기업 워크숍은 1000번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제 팀빌딩, 리더십 개발, 커리어 개발, 그리고 정말 채용 또는 입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리어 탐색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조직에서 이 강점 솔루션을 이용해 주고 계신데, 최근에 진행했던 고객사 사례들, 그리고 들려주셨던 피드백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에너지 기업 L사에서 신입사원 워크숍에서 활용하셨던 사례예요.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2주 정도로 길게 잡아주셨고, 강점 진단과 현업 적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입사원 76분께 강사 3분을 보내드리면서 커리어 개발 워크숍을 3시간 동안 운영하는 결과로 저희가 거의 마지막 날 14일 차에 진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 또는 하드 스킬적인 교육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 강점 워크숍을 접하면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좀 더 발휘해 볼 수 있는 재능, 현업에서 발휘할 강점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라고 공유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신입사원이 아닌 재직자 워크숍 사례인데요. 글로벌 제약회사 B사에서는 이제 커리어 성장 계획을 위한 이 전사 교육 주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주간 중에 별도 신청을 받아서 강점 진단과 워크숍을 제공해 주셨고, 저희는 40명, 그러니까 40분께 커리어 개발 워크숍을 3시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핵심 인재의 강점을 확인하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커리어 성장 플랜을 만들 수 있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 교육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전사 팀빌딩 사례인데요. 이번 기관 사례입니다. 작년에 이미 강점 워크숍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 구성원 반응이 정말 좋으셨대요.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팀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직원 1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에서 팀빌딩 워크숍을 3시간 동안 운영해드렸고, 다인원 검사 중에 이미 하신 분과 새로 하신 검사자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쉽고 재밌게 하면서 팀 커뮤니케이션 활동 잘 이끌어 주셨다고 교육 후기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커리어 워크숍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강의도 기획하고 운영했던 건입니다. 강점을 가지고 셀프 브랜딩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커리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목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저희 강점 커리어 교육 당연히 진행하면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퍼스널 브랜딩까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강점 검사로 자신을 이해하니까 추천 직무를 더 확인하면서 진로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만족하는 후기 보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리더십 워크숍 사례인데요. 국내 화학 건설사인 H사에서 이제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 계시는 전문 관리자분들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교육이 진행되셨는데 리액션을 많이 이끌어내거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좀 인볼브 시켜주시면 좋겠다 요청 주셨는데, 저희 이제 리더 40분께 강점 리더십 워크숍을 제공해드리면서 이제
원래는 굉장히 반응이 적었던 그런 분들이셨지만 테니지먼트 검사는 이제 리더십 워크숍에 대해서 그런 강점에 대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세우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어떻게 이 강점을 이끌어낼까까지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라는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런 참여 기업들의 후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워크숍 시간 동안 긴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육 담당자 분들께도 테니지먼트 서비스 직접 접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테니지먼트 검사 그리고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께 제공되는 강점 리포트까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QR코드 그리고 저희 웨비나에서 올라오는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접수해 주시면 이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원 교육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근무 만족, 커리어 개발, 조직 몰입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내가 날 수 있는 삶, 내가 날 수 있는 조직 만들어가는 테니지먼트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 Q&A를 받기 전에 이제 자주 기업 문의 주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려주시는 문의들 제가 먼저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될 때, 뭐 워크숍이나 리포트를 받게 될 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플로우를 궁금해 주시는데요. 우선 교육 의뢰를 주실 때 참여하시는 인원 또는 목적,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신지 의뢰해 주시면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교육의 설계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인지먼트 검사를 하셔야 하니까 검사 초대도 이제 구성원분들께 검사 초대도 해드리고 또 검사 진행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적은 인원의 경우에는 뭐 정말 적은 경우는 4~5명, 정말 많은 경우는 수백 명까지도 이 과정이 이어지게 돼서 사실 인원이나 그 과정 구성에 따라서 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넉넉 잡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때 소요가 되고요. 또 리포트 발급뿐만이 아니라 워크숍 진행까지 이어지시는 경우 저희 소속되어 계시는 전문가분들, 강사님들께서 미리 목표를 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출력해야 되는 그런 시간까지 고려해서 한 3~4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마무리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워크숍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교육 의뢰를 한 2~3주 정도 전까지는 한번 주시게 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많이 주시는 게 인원이 많이 단체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진단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업사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해주시면 이제 이 기업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기업의 운영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드리고 이 안에 담당자님을 이제 관리자로 초대해드립니다. 이 안에 팀이 굉장히 많은 뎁스, 한 3~4단계 뎁스까지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제 팀도 많고 인원도 많은 경우에는 검사 현황 그 인원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시키고 거기 업로드 해주시면 한 번에 자동으로 다 인원도 등록하게 됩니다. 또 한 명씩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팀을 옮기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진단 현황 파악하고 또 관리할 수 있고 뭐 검사 안 하신 분들 리마인드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로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제 구성원에 대한 진단 또 워크숍까지는 잘 했는데 조직의 강점 그리고 코칭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 기능은 관리자 탭에서 확인하시면서 이제 팀 다이어그램, 조직 몰입도는 일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의 팀 다이어그램에 가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팀별로의 구성원별 강점 그래프를 한꺼번에 겹쳐서 보여드리게 되어서 어떤 구성원이 어떤 강점이 높은지 시각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단위로 또는 팀 안에서의 어떤 구성원을 추가하고 뺄 것인지도 모두 옵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조직 몰입도 진단은 이제 강점 검사를 진행하신 만큼 우리 몰입이 얼만큼 몰입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몰입도 진단 탭에 가시면 몰입도 인덱스 그리고 조금 더 보완 필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DT 교육생들에게 소프트 스킬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 소개드리는 테니지먼트의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주시는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DT 시대의 인재 육성에서 소프트 스킬과 강점 기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발견, 논리적 사고, 계획 수립 등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고 조직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배웠는데요. 앞으로도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DT 인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 강연 주제 외 코드 스테이츠 그리고 테니지먼트가 고민하는 AI 및 DT 교육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드 스테이츠의 커리큘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코드 스테이츠의 표준 커리큘럼과 다양한 교육 사례는 코드 스테이츠 기업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에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희망하시는 교육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전담 컨설턴트가 설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코드 스테이츠의 DT 교육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코드 스테이츠의 DT 교육은 단순히 코딩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DT 교육 전반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죠. 분야별 석박사급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강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AI, 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술 분야는 물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QA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은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스테이츠 2025 웨비나의 모든 강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에 대한 두 가지 이론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 드렸는데요. 디지털 스킬, 소프트 스킬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드 스테이츠의 DT 역량 진단, 그리고 테니지먼트의 강점 진단은 여러분의 조직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집중하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드 스테이츠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육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는 교육 설계와 개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모든 질문과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오늘 웨비나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조직의 디지털 전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코드 스테이츠와 함께 팀의 강점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코드 스테이츠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직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